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다우지수는 0.02%, 나스닥과 S&P 500은 0.16%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에 이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1.46%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의약품과 운수장비, 기계업종 순서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690선 목전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경계감에 762선에서 약보합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 홀로 팔자세 보였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합병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주주총회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일정이 전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주식 교환 비율이 소폭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의 공격적인 투자 경영 소식에 주가가 4%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10년간 총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2030년 연간 555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보급형 배터리를 신규 개발하는 등 배터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 많으셨죠? 오늘 바이킹스탁에서는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에서 소폭이지만 3대 지수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혼조세 보였는데요. 내일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오늘 저희와 빠르게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의 여우 같은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문가님도 그러세요? 요즘에 날씨가 참 선선해졌다라고 바로 어제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앵커님 그거 아세요? 제가 주말간에 힐링을 하고 왔는데 힐링이요? 그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힐링 강의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좀 느끼는, 잘 느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내면이 건강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둘 다 건강한 걸로. 그러니까요. 그쵸? 저희는 굉장히 건강한 거고 혹시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지금이 더운 건지 선선해진 건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바이킹스탁의 박지훈 네,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힐링하시는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날씨가 처서를 지나고 나서 선선해지는 것처럼 이 처서 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처서 매직보다는 이 지운 매직이 더 시급합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저 멘토 우리 공부하시는 건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전문가님의 지운 매직으로 좀 계좌가 불어날 수 있도록 어떤 분이신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사랑 그 여자, 그다음 내일은 또 채팅창이 바쁘겠네요 하는 그 여자, 저 맞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법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사랑이 뿅뿅 가득하도록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이 시험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하루에 딱 10분만 매매를 하겠다. 가성비 있죠, 여러분들. 다들 본업을 주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내가 장을 볼 수 있는 주식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만 동시호가에 10분만 딱 투자하셔서 아니면 시간 외 장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후에 목표가를 설정해두고 자동으로 매도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제 소개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요. 일단 종목으로 저희 실력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추 일정, 그다음 트럼프 관련주와 그다음 재건주까지, 그다음 전기 전선, 그다음 ESS 전기차 화재까지 다양하게 또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일수를 보시면 7월 달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들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8월 초부터 현재까지 지난주 방송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혼조장수의 여우 같은 매매라고 소개를 드리거든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참 굉장히 혼조스럽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굉장히 혼조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런 긴장감들이 굉장히 고조되는 분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본 장 같습니다. 다음 8월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확정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이 다시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코스닥이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던 적은 약 12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이 13번째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말인즉슨 상승폭이 더 커질수록 하락폭 또한 깊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저가 또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다음 오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고 제 방송을 꾸준하게 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가격대들은 잘 지켜주고 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가격이 이제 하락세를 보일 수는 있으나 오후장에서는 반등하는 모습 기대를 해본다라고까지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직까지 굳건하다. 참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시장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바이오에 집중되어 있는 돈들이 여러 업종별로 좀 흩어져야 우리가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즘 시장에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이 딥페이크에 관련된 이슈들로 굉장히 가득하고 보안 관련주들의 테마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 연도 들어서요, 여러분들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파른 상승 와중에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가 보안 관련주였습니다. 이 보안 관련주 중에는 센즈랩, 모니터랩, 한싹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이러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시장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이 테마적으로 순환매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상승했던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그 테마들의 재료가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딥페이크였어요. 트럼프 딥페이크 아니면 헐리우드 배우들까지 딥페이크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로 크게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최근 시장 반등의 위치에서 동일한 테마들이 옮겨 붙어주면서 우리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딥페이크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료들로 동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상승의 패턴들을 이어받아서 다음 테마, 어떤 주도 테마가 될지를 우리가 빠르게 체크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우리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바이오 섹터들로 몰려있던 돈들이 어느 업종으로 옮겨가는지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가보시죠. 똑똑한 전략으로 높은 승률 보여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어서 전문가님과 상승률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세명전기 폴라리스 AI가 일주일 만에 상승률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자릿수 수익률은 저한테 수익률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은 2자릿수 이제 상승률만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상승률이 더 남아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항상 수익률 리뷰를 하는 종목들 중에는 지금만 딱 끝이다라는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이느냐의 종목들로만 선별을 해서 제가 꿀팁을 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은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럼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가 이 대왕거래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하고 제가 또 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지난주부터 중동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바이오 섹터의 돈이 흩어져야 우리가 본격적인 반도체의 회복을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계속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드렸죠. 자, 대왕거래 시추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일정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14,500원대를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목표가인 14,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15,750원대까지 상승하고 현재 방송일 기준 57.5% 상승 중인 점 체크해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다시 한번 15,750원대를 돌파해줄 수 있을지 이어서 상승 흐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첫 상승에서도 충분하게 상승을 확인을 했고 두 번째 첫사랑 기법에 포착했던 7월 31일의 방송에서도 제가 정확한 이전의 첫사랑 기법 가격대까지 짚어드리면서 2파동의 구간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는 한국가스공사 2차 목표가 도달을 해주지 못했는데요. 현재 가격대 1차 목표가 돌파해주면서 52,800원대의 고점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시추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55,800원에서 56,000원대까지는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약 20% 상승 중인 종목이고요. 다음 지니언스입니다. 우리가 바이킹 종목으로 체크를 했던 종목이고요.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체크를 했던 종목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목표 구간에 도달을 하긴 했으나 이전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12,400원 잡아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12,4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하나 SY 스틸텍입니다. 우리가 이 트럼프 피습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SY 스틸텍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함께 묶이면서 다양한 재료들을 동반하고 첫사랑 기법인 4,300원대, 4,700원대까지 목표를 했는데요. 2차 목표 구간이 4,700원을 돌파해주고 5,110원대까지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자, 8월 첫째 주에 공략을 했고요. 31.6% 상승 중인 종목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해리스 후보, 그다음 트럼프 후보 공통적으로 지지를 하는 게 또 무엇이느냐라고 하면 우크라 재건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끊이지 않고 나오는 재료인 만큼 우리가 그 윗구간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 기준 31.6% 상승 중인 종목이고요. 다음 재룡산업입니다. 저희가 정말 끝도 없이 많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기도 하면서도 이 매수가는 항상 동일한 가격이었다. 완벽한 사랑이 들어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8,700원
9,700원부터 9,800원대까지 살펴보았던 종목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1차 목표가인 8,700원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추천일 기준으로 15.5% 상승 중인데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전기, 전력, AI 관련돼서 향후에 하반기까지도 보실 종목이니까 목표가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다음 한동화성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또 전고체 배터리, 리튬 배터리, 바나듐 배터리,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까지 계속 불난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2차 전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인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었죠. 하지만 2차 전지 대형주들은 흐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렇게 소형주들의 움직임으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될지를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한동화성도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려서 지금 현재까지 44.4% 상승 중이고 2차 목표가인 19,400원을 돌파해주고 22,600원대까지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할 타점이 나온다면 방송에서 소개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이렌시스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는 로봇주를 봐야 된다. 그다음 이 로봇주가 또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포착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5,800원, 6,600원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1차 목표가 5,800원은 돌파를 해주었고요. 2차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로봇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또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렌시스 6,6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 구간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MPD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체크를 하고 조정 폭이 강하고 짧았으나 결국에는 박지윤이 말한 3,100원과 3,490원대를 돌파해주면서 3,755원대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틀 동안 강한 하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윤의 신법으로 수익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0.8% 상승 중인 종목으로 자, 추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타점 나오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름 정말 길죠,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는 1차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승률만 확인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제가 목표했었던 3,400원의 목표가 돌파해주면서 3,7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난 방송 기준 11.52% 상승 중이고요. 자, 앞으로 계속 바이오 섹터가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이슈 계속 4,300원대까지 체크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명전기입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전기전력 봐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을 해야 할 테마이다 말씀드렸고요. 세명전기 또한 우리가 무수히 많이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어서 많이 공부를 했던 종목이죠. 자, 지난주 방송 이후에 14.5% 상승 중이고요. 1차 목표 6,400원, 7,400원 잡아드렸는데요. 1차 목표 가뿐하게 넘기고 6,58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7,400원대까지 보시면서 상승 구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애경케미칼 우리가 바이킹 종목으로도 살펴봤었고 지난주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7.6% 바로 단번에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전기차 화재라든지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로 많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구간 만들어주고 있고 자, 우리가 오늘의 고점이 14,680원대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있으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일신석재입니다.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도 봤었고 건설주로도 봤었고 정말 많이 봤었죠. 지난주 방송 추천일 기준 6.7% 상승 중인 모습이고요. 1차 목표가 1,600원 잡아드렸습니다. 1,626원대까지 상승하면서 1차 목표가 가볍게 터치해준 모습이고요. 폴라리스 AI 우리가 AI 관련해서는 계속 또 봐야 된다. 트럼프 수혜주로도 묶이고 딥페이크 관련주로도 또 묶였죠. 자, 요 종목 끝난 걸까요? 자, 오늘의 종가가 우리가 봤던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부터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 이후에 10.5% 상승 중이고요. 목표가 3,200원, 3,700원 잡아드렸는데 20원 부족했다. 아깝다. 우리가 그래도 3,700원대까지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폴라리스 AI부터 전문가님의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전문가님 하면 첫사랑 기법과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각인이 되는데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 상대방을 보고 막 재고 밀당 많이 하고 그러면 연애가 성사가 되나요?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얼굴은 빼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았자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트레이더로,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하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직장인 또는 부업으로, 본업으로, 재테크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기본만 명확하게 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지와 저항, 어디를 받치느냐, 어디를 뚫지 못하느냐, 이 뚫지 못하는 힘과 뚫어지지 않는 힘, 이런 힘들을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렴과 발산입니다. 에너지가 잘 응축이 되어 있는지, 발산할 준비가 되었는지, 즉 이 수렴의 구간은 주가가 얼마나 주가 유지가 잘 관리가 되었느냐를 표시를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렴되는 구간과 발산되는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재료와 수급,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돈이 얼만큼 들어왔느냐,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다음 가장 중요한 매도겠죠. 분할 매도를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걸, 저때 살 걸, 저때 팔 걸, 이때 왜 안 팔았지? 이런 후회만 가득한 매매가 되지 않게끔 우리는 기본만 명확하게 배우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저와 함께 하시게 되시면은요, 이런 주식의 기초부터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제 얼굴이 담긴 영상을 또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다양하게 정말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에게 오시면 이런 부분들 다 제공받으실 수 있고, 저에게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이 장중에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실망과 후회와 그다음에 좌절이 반복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어떠한 행동을 해서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뇌동매매의 근본부터 없애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중에는 매수를 하지 않겠다. 딱 종가 시간에만 종목들을 보고 매수를 해서 장중에는 파는 매도만 하겠다. 그것도 오전장에만.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매도 목표가 제공,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목표가를 정말 귀신처럼 잘 맞추는 이유는요, 남들이 던지는 구간을 미리 알고 우리도 그 구간에 목표 수익에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과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마음가짐, 이 심법만 정확하다면 이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권에는 무조건 고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자, 이런 매도 목표가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다음 매일 수익 원칙, 상승 원칙입니다.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르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그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승 종목들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혼조장 속에서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이슈로 정보보안 업종 올라왔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이슈로 백신 여권과 제약바이오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 증액 소식에 관련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 개발에 상한가 기록한 대봉LS 올라왔고요.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으로 상한가 기록한 신시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신청에 현대바이오 올라왔네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6가지 종목 중에서 이 하트를 찍어주실 3가지 종목은 뭘까요? 아, 우리 PD님이 하트로 또 바꿔주셨더라고요. 별표에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대봉 LS, 현대바이오, 꿈비 이렇게 3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트 가득하게 알찬 종목들 꾸려주셨는데 첫 번째로 대봉 LS 꼽아주셨는데 네.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저는 사실 상처 치료할 때 가장 힘든 게 물에 닿으면 이 접착이 좀 떨어지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대봉 LS가 이제 수분 친화적인 상처 치료를 이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떤 종목일지는 방금 앵커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재료보다는 좀 시황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봉 LS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공부를 했고 상승을 또 많이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바이킹스탁에서 어떤 재료로 상승을 했느냐라고 하면 첫 스타트 5월 달부터 인벤티지 랩부터 시작해서 대봉 LS를 두 번째 타자로 블루엔텍이라든지 샤페론이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함께 테마가 묶이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아직까지 바이오 섹터의 상승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흐름이 오늘 신호탄이 대봉 LS의 상한가에서 나타나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굉장히 또 흐름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도 뉴스는 나오는데 약간 이 교육주들이 또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 음압병실이라든지 이 치료제를 운반하는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러한 테마들이 다시 한 번의 상승을 주고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슈가 되었었던 충분하게 수익을 많이 주었었던 비만 치료제의 테마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블루엠텍이라든지 대봉 LS가 다른 재료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의 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좀 흩어져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흔들리는 장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바이오 섹터의 견고한 상승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봉 LS가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파동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느냐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전에는요. 대봉 LS의 하트 뿅의 구간이 이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못 뚫었던 구간, 이전에 상한가 갔던 구간을 정확하게 메워주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25,500원대까지 쭉 상승을 경험했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격대를 넘어주면서 15,650원대 또 상한가를 말아 올립니다. 거래량이 슬슬 또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덜 터진 이유, 자, 이전에 하락하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또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물들을 또 충분하게 소화를 해주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본인들의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슬슬 바이오 섹터의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개인에게 넘기고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한가에 잠겼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잖아요. 시초가 매매로 공략을 해본다면 상승할 자리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밟아왔었던 16,900원대라든지 18,600원대 자리까지 공략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 월봉에서도 상승의 흐름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 고점이 달려있기 때문에 와, 박지훈 선수가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꼭대기에서 매수 추천을 하면은 다 물리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월봉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이 15,650원대는 이 월봉상 계속해서 저항을 만들었던 구간, 이 가격 위로는 못 올라갔었던 구간을 종가로 주차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준 모습입니다. 즉, 이 못 들었던 가격대를 돌파해주고 더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16,600원부터 18,6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저항 라인 잡아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친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대봉 LS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아주 무섭더라고요. 네, 이제 현대바이오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제프티의 임상 3상을 신청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다시 2021년에 그런 상승 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앵커님이랑 방송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재료들과 이슈들을 한 번에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코로나 이슈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에서도 또 볼 수가 있죠. 계속 지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시황이 참 재밌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전개되는 게 종목들의 움직임으로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1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차례대로 또 똑같이 순환매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데도 뉴스는 없어지고 그 대신 주가 또한 같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재료와 함께 재료를 동반한 상승 뒤에 이제는 바이오 섹터의 수급들이 점점 더 흩어져서 다양한 업종으로 갈 수 있겠구나. 즉, 바이오만 주도하는 시장의 흐름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다양한 업종별로 회복하는 모습을 띌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식이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당일 만나서 당일 헤어지고 이런 연애만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종목과 연애를 오래 하기에는 굉장히 또 힘든 구간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 콜드체인, 이 백신에 관련돼서는 한 번만 상승을 하고 조정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차적으로 시식코너, 진단키트 테마였습니다. 시식코너의 테마는 우리가 시식코너 하면은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잖아요.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쉼 없이 한 7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장에 지친 개인들이 다 진단키트 테마에 몰렸겠죠. 두 번째 테마, 엠폭스 테마였습니다. 진단키트보다는 수익률이 덜하지만 5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50%에서 60%를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는 코로나19겠거니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 먹을 건 뭐지 하고 갔는데 한 번만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줘버리네. 개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떡해, 나 코로나주에 다 물렸어 라고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소화가 되고 시장의 돈이 점점 다양하게 흩어질 것이다. 현대바이오 차트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지금 백신 관련주의 테마이고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이 또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달이 2만 1,500원대는요. 강하게 우리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켜주려는 가격대와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던 상승 시작의 가격이기도 하면서 오늘의 고점이 이전에 중요했던 구간들을 모두 다 터치를 해주었다. 자,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장기 이평선의 추세만 보아도 이제는 이평선들 위로 캔들이 안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최근에 못 뚫었던 가격의 저항 가격을 뚫어준 모습입니다. 현재부터 상승을 한다면 24,100원이라든지 26,400원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으로 움직였던 구간들 대응해보시면서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현대바이오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꿈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종목이잖아요. 정부가 내년 저출산 예산을 3조 원을 증액을 했던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저출산 이제 관련주 중에서 네. 꿈비를 이렇게 콕 집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종목 선별을 할 때 충분하게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이 첫사랑 기법에 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잖아요. 이 시장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졌느냐,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를 봅니다. 다양하게 후발주들을 본다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종목들이 또 있죠. 그 중에서도 꿈비가 차트적으로 가장 또 자리가 좋았고
주었고 거래량도 충분하게 또 터져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왜느냐? 우리가 꿈비 같은 경우에도 제 방송을 쭉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을 또 많이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현재 자리 8,400원대는요. 이전에 또 이 가격부터 강하게 들어 올렸었고 이 가격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터졌었다. 이 가격에서부터는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견고한 지지 라인의 가격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첫사랑 기법의 가격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이평선이 하락하는 시점을 멈추고 자, 이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들을 건드려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첫사랑 기법이 성립이 되어서 시간의 상한가까지 13,000원대까지 이전에 저항을 많이 받았었던 자리까지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던 종목입니다. 자, 요날 이제 다 상승률에 우리가 목표를 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쭉 주가가 하락한 뒤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린 구간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전에도 수급이 실리면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 주었던 8,400원대까지 강하게 말아 올려준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이 또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꿈비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평균적으로 움직였던 가격대까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온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9,500원부터 1,800원대까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대봉 LS, 현대바이오, 꿈비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사랑 기법 시간이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 첫사랑 기법은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고도 승률이 이미 높으시잖아요. 그쵸. 첫사랑 기법 어떤 건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첫사랑 기법은 무덤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주가가 항상 상승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세력이 있다면 이 세력이 의도된 가격, 그러니까 즉 지정해 놓은 가격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하고 그런 종목들만을 따라갈 겁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당일 순환매가 도는지 확인을 할 거고 이렇게 잘 수렴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끼가 있는 종목인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 돈이 들어온 종목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다음 매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딪힐 구간 맞춰서 정확하게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종목은요.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충분하게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종목들이니까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첫사랑 기법에 들어왔네요. 4,300원대는 자, 하락하는 구간을 메워준 박스를 메워주었고 이전에 4,3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움직임, 그 다음 4,300원대부터는 쭉 상승을 했고 이 4,300원은 이전에 못 들었었던 가격대이다. 자,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만 보십시오. 자, 어떤 재료가 있냐라고 하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그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 지금 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게 AI죠. 그다음 하반기에는 또 로봇주 봐야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시기
시기와 타이밍 딱 맞게 또 돈을 넣어 주었네요. 자,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어디까지 볼까요? 4,700원부터 5,100원대까지 이전에도 들어 올렸었던 이력이 있는 가격까지 우리가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D&D 파마텍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지금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신약 개발, 임상 결과, 임상 기대 이런 것들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꾸준하게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인데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의 어떤 원료를 또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제가 이런 종목 한 차트에 이렇게 상장일까지 다 나와 있는 캔들이 있는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SY 스틸텍도 있었고 스킨앤스킨도 있었고 마녀공장도 있었고 블루엠텍도 있었고 저는 다 기억합니다. 이 D&D 파마텍도요. 오늘 수급이 들어온 시가 가격을 보시면 이전에도 상한가를 갔다 왔었던 그다음 강하게 지지를 해주었던 가격 맞추어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34,800원대의 가격은요. 이전에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내주었었고 이전에는 못 뚫었었고 상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을 가리키고 있죠. 현재 자리부터 상승한다면 최근에 못 뚫었었던 가격대들 다시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100원부터 42,200원대까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노뎁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딥페이크 지금 또 난리잖아요. 그러면 또 보안주들 봐야겠고 그 보안주들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이제 오른다라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리 8,800원대는 강하게 하락했던 구간 단번에 메워주면서 이전에는 지지했던 구간들을 바로 찾아주었다. 즉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맞춰놓는 가격이 8,800원이었다. 잠깐 이별했다가 돌아와도 결국 너였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8,800원대입니다. 이 8,800원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 이 가격부터는 다시 한번 올릴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11,000원대까지는 뚫어주어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할지 말지 우리는 모르니 그 기존의 가격권까지만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9,900원, 2차는 11,000원 목표해 보시면서 아직까지 재료가 탄탄한 만큼 이노뎁도 공략주에 추가해보시기 바랄게요. HK 이노엔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렉나자 관련해서 유한양행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발주로 어떤 종목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FDA 또 승인을 앞두고 있는 HK 이노엔 또 집중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4,000원대는요. 이전에 계속 많이 부딪혔었던 구간들을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종가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자, 이전에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꼬여있는 역배열의 모습이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이제는 하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단기 이평선 또한 위로 가려는 정배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 부딪혔었던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정배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다면 46,400원이라든지 48,400원대 보시면서 흐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슈프리마 HQ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요 종목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제가 또 많이 오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6,800원대는요. 강하게 지지를 해주었던 가격. 그리고 이 가격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터졌었고 그다음 상한가도 한번 갔다 오고 자, 이렇게 끼가 이렇게 많이 부렸던 종목들이죠. 이 가격부터는 쭉 상승했던 이력들이 있는 기준봉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지금부터 상승한다면 7,500원부터 8,100원대까지 상승하고 8,100원을 넘어가는 순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엠텍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블루엠텍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제는 비만 치료제가 아닌 코로나 진단 키트로 다시 한번 후발주로 주목이 되면서 블루엠텍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자리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는 못 뚫었던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종가 상승, 그 종가를 또 맞추었다. 그다음 장대 음봉에는 거래량이 없었다. 자, 이러한 중요한 가격대들을 맞추는 이유, 이전에 상장하고 매집봉의 시가 가격도 터치를 해주었다. 현재 가격부터는 24,000원부터 22,000원대까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 싹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7,300원대는 이전에도 이렇게 끼를 많이 부렸었던 종목이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
마감을 했어도 이전의 매물을 소화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흐름이다. 그 거래량은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다. 8,400원부터 9,700원대까지 우리가 목표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KN솔표 자 17,860원대에서는 다 잦게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 가격부터는 이전에는 지지했던 라인, 이전에는 상승했던 라인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19,600원부터 21,600원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파수 하나 둘 셋 뿅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 6,520원대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 자 이렇게만 보면 너무 쉽죠. 그래서 7,000원, 7,400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뿅 자 이 종목도 12,870원대는 지지했던 가격 상승했던 가격 자 끼가 있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14,700원부터 15,200원대까지 기존에 움직였던 구간 목표에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문가님의 여우 같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똑똑한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슈프리마 HQ입니다. 바이오 인식 보안 시스템인 ODM과 ID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인식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슈프리마 HQ 꼽아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딥페이크 중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면서 정보보안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안면인식 기술 업체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글로벌에서는 2위고 또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럼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할 줄 알고 우리가 봤던 첫사랑 기법 중에 제가 바이킹 종목을 골라왔는데 피디님 저 잘했죠? 이 슈프리마 HQ는 제가 좀 전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상승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또 딥페이크가 지금 재료가 아주 신선하게 올라오는 만큼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또 뭐 규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개입이 되는 재료들이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봐도 될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AI와 관련되면은 우리가 또 데이터라든지 보안에 관련해서 주의 깊게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이 현재 자리 6,840원대는 말씀드리다시피 계속해서 아주 굳건하고 견고하게 지키려는 자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이 가격대부터는 항상 큰 상승이 나왔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항상 매집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이 가격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한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료까지 딥페이크 엮여서 지금 이슈받고 있는 테마고 거래량도 들어오고 상승했던 구간 맞춰서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만큼 슈프리마 HQ는 자 내일 시초가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우리가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고 1차 목표가는 7,500원 이 가격을 돌파할 때 더 큰 힘이 실린다면 8,100원대까지도 보시면서 우리가 여유롭게 다음 주까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슈프리마 HQ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아찔해서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대봉LS, 현대바이오, 꿈비 꼽아주셨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슈프리마 HQ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교육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